대북 정책 주도권을 두고 최근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갈등, 이재명 정부 외교부와 통일부의 갈등, 이게 대통령이 어떻게 정리할지도 관심이었죠.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죠.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이제 통일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습니다. 대북 제재는 가장 적대적인 조치로 북은 인식합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은 목숨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우리 남한의 북침을 걱정하는 것이다. 노동신문 차단을 풀자.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해보자 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정혁재 변호사님, 최근에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오늘 쭉 말씀 들어보면 자주파 손을 들어준 건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역지사지란 말을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내재적 접근법 아니겠습니까? 내재적 접근법. 그냥 내재적 접근법 하도 했는데 이제 또 내재적 접근법 또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대북 유화책이 성공을 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햇볕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20년, 30년 가까이 그렇게 유화책을 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대북 유화책 썼을 때마다 어떤 것으로 돌아왔느냐? 핵으로 돌아오고 미사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는 정동영 장관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인데요.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 제재를 했을 때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었지, 햇볕 정책이나 이런 것과 같은 유화 정책이 무슨 그게 있었는가? 저는 그거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동신문 같은 것도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노동신문 같은 걸 보고 북한을 동경한다거나 거기에 이렇게 동조한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을 텐데,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우리 사회에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몇몇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저런 노동신문이나 북한의 기관지 같은 것들이 그냥 막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충분히 바뀌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정책을 세워야지. 에이 설마 북한이 이렇게 되겠어? 그런 거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겠어?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아니란 생각일 수 있다. 여권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요, 자주파 정동영 통일부를 지지한다는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이 동맹파 위성락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여권의 공개 비판도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통일부의 방침을 지지합니다.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맡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면 오히려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주파 원로분들은 외교부 출신 위성락 실장에게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직 맡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예. 위성락 실장이 아주 늠름하게 사실을 왜곡하대요. 김대중 정부 때 그 NSC 상임위원회 운영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다.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 때도 통일외교안보 정책 조정회 의장은 통일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도 상임위원회 의장이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사실 왜곡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어떡합니까? 정동영 통일부의 결정이 옳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야당 얘기가 아닙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위성락 실장을 향해서 아주 늠름하게 사실을 왜곡하대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성친부 의장님. 네. 여당에서요, 저 정세현 전 장관, 위성락 실장을 늠름하게 왜곡하고 있다라고 공개 비판했던 정세현 장관. 문정인 교수, 특위를 꾸리겠다 모시고 소위 자주파들로 당내에 어떤 특위를 꾸리겠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뭐 자주파와 동맹파의 뭐 이런 갈등과 대립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늘 있었던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원래 민주당 과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자주파 중심의 내각을 꾸리고 자주파 중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위성락 안보실장을 임명한 것은 동맹파 이야기도 충분히 반영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다만 아마도 초반에는 지금 당에서 저 정세현 전 장관이나 문정인 전 이런 분들까지 다 영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초반 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이 정당의 이런 방향은 이 자주파의 목소리가 좀 더 힘이 실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워낙 자주파의 목소리를 아예 배제한 채 이 통일 정책과 외교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 균형추를 좀 맞추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자주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무게 중심이 쏠릴 것이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의지는 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파 목소리만 듣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초기 운영에 있어서는 자주파가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전에 실추됐던 그 남북 관계나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힘을 실어 주시겠지만 아마도 위성락 안보실장은 계속 중용하면서 동맹파의 목소리도 그때그때 반영하는 그런 좀 실용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반에 힘이 쏠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사파와 자주파와 동맹파의 그런 갈등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또 이어온 오래된 그런 갈등입니다만 이번 정부에서 유독 또 부각되고 있는 만큼 혹시 이 갈등이 앞으로 한미 동맹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나온다는 점 다시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